자, 이번 시간에는 23번입니다. 23번부터 볼 건데, 자, 일단은 이제 무차별곡선의 어떤 형태를 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차별곡선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동그라미를 한번 3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쪼개본다면, 자, 요거를 XJ, 요 YJ라고 할게요. YJ인데, 자, 여기 요런 형태 있죠? 요런 형태로 가면요. 요때는요,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런 경우는요, XJ나 YJ나 둘 다 유익제입니다. 유익제. MUX나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때는요, 요렇게 된 무차별곡선 있죠? 요때는 요쪽으로 갈수록 자, 이 효용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는요, X는 줄어드는 게 좋죠. 그리고 Y는 이제 늘어나는 게 좋네요. 그래서 XJ가 유해제입니다. 그리고 요때는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럼 요렇게 가는 게 자, 그 만족감이 커지는 겁니다. 요때는요, YJ가 줄어드는 게 좋네요. XM 늘어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때는요, YJ가 유해제입니다. 그리고 요때는요,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만족감이 커지는데 둘 다 나쁜 거라 그럽니다. 둘 다. 그래서 이걸요, 둘 다 유해제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보통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컵 더글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TU 하면요, 토탈 유틸리티 해갖고 요거는 이렇게 A는 상수입니다. A는 상수고 XJ가 있다면 X의 알파, 그 다음에 YJ 베타 있죠? 이런 식으로 한 거를요, 컵 더글러스 효용함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특수한 형태의 무차별곡선이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선의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요, 자, 무차별곡선이 완전 대체제 형태가 됩니다. XJ, YJ. 자,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한다면요, TU는요, 이렇게 자, X 플러스 뭐 BY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AX 플러스 BY.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형태로 그릴 수 있는데 XJ, YJ 이렇게 한다면요, 자,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미니멈 나옵니다. 미니멈. 자, AX, BY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뭐 거의 나오진 않는데 이거 자,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요, TU는요 맥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맥스. 자, 그래서 요거는요 AX, BY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BY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이런 거는 거의 뭐 시험에서 거의 안 물어보고 요거 있죠? 요거랑 보통 요거 위주로 해서 주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두제와 XY를 소비하는 값의 효용함수는요, U는요, X 플러스 Y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갈 수 있네요. X 플러스 Y. 요거는 상수니까, X 플러스 Y다. 그러니까 이걸요, 완전 대체제 해줍니다. 요걸요, 완전 보완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효용함수는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써볼게요. TU는요, X 플러스 Y라고 되어 있죠? X 플러스 Y 이렇게 해줬네요. 자, 값의 소비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MRX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MRS 한계 대체율은요, MUY분의 MUX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요, 요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요, 뭐 1만 남는 겁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만 남죠. 그러니까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MRS가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1일 경우에, 여기 이제 MRS가 1인데, 자, 요거가 1 아닙니까? 요거하고 그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죠. 요걸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같을 때 효용이 이제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지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볼게요. XJ와 YJ 가격이 다를 때 한 재화만 소비됩니다. 만약에 얘는 이렇게 그려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기울기, 이게 상대 가격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되거나 얘하고 기울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XJ 아니면 YJ 하나만 구입하게 됩니다. 이걸요, 구석회라는 겁니다. 구석회. 1번 맞고 2번에 무차별곡선은요, 이게 직선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 XJ와 YJ에 대한 한계 대체율은 체감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한계 대체율은 1이라고 했죠? 1로 고정됩니다. 길로 고정돼요. 그 다음에 XJ와 YJ 가격이 같다면 XJ와
yj 가 같죠? 그러면 얘하고 MRS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자, 이거 하나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점이 소비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점이. 왜냐하면 얘랑 같잖아요. MRS의 기울기하고 요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점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소비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J, YJ는요. 완전 대체제다줍니다. 이런 걸요. 완전 대체제줍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보겠습니다. 24번 볼게요. 두 제와 x, y에 대한 값의 효용함수는요. 미니멈 4x, y네요. 요거네 요거.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 TU는 효용함수는요. 미니멈 이렇게 4x, y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때 xj 가격이 15원, yj 가격이 20원일 때 x-y가 5-8일 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묶음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그러면 이때 얘랑 같게 하는 소비량 있죠. 같게 하는 xj와 yj 양을 볼게요. 얘는요. 얘가 1일 때 얘는요. 1이고 요거는요. 4개를 구입하면 되죠. 같아질 거 아닌가? 요거하고 같아지죠. 2개일 경우는요. 8개. 3개일 경우는요. 3, 4, 12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 둘 중에 이제 작은 거를 작은 게 이제 효용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게. 자, 그래서 요거는 xj, 요거는 yj 아닙니까? yj. 그러면 xj 한 개 구입할 때 yj의 yj는요. 4개죠. 이렇게 4개. 한 개, 4개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j 한 개에다가 x 한 개에다가 한 개죠. 그래서 yj는요. 이거 yj 4개 있죠. 이거 이상 구입해도 요게 효용입니다. 그러니까 yj 4개에다가 x를 아무리 많이 구입해도 이게 효용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xj 2개에다가 yj요. 8개 아닙니까? 8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본 다음에 이 점이 찍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xj 2개하고 yj 8개를 구입할 때 효용이 요거죠. 그래서 만약에 xj를 2개 이상 구입하든 yj를 8개 이상 구입하든 효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항상 요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입합니까? xj 5-8 xj 2단위 yj 8단위를 구입하고 있답니다. xj 2단위 yj는요. xj 2단위 5-8이죠. 5-8이니까 요거하고 여기네요. 여기 5-8 아닙니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5-8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묶음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그러니까 이만큼을 요렇게 5-8을 구입하든 2-8을 구입하든 효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뭐하러 이렇게 구입합니까? 이렇게 구입해도 효용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게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자, xj 몇 개를 구입해요? 2개. yj는 몇 개라고요? 8개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j 가격은 얼마라고 했어요? xj 가격은 아까 15원이라고 했고 yj 가격은요 20원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30원이고 160원 아닙니까? 합쳐서 190원. 190만 원만 있으면 요렇게 구입하면 되는데 뭐로 여기까지 구입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21번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한 장. 그다음에 이번에는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자, 소비자 선호 체계와 소비자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용함수가 u는 x 플러스 y랍니다. 요거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y 하면 요거 생각나셔야 돼요. 완전 대체제. 자, u는 x 플러스 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효용함수가 자, x 플러스 y이고 xj 가격이 yj 가격보다 높을 때는요. xj만을 소비한다. 맞나 볼게요. 일단 요거 뭐 아까 한 것처럼 MRS를 구해 볼게요. 한 개 대체율. 요거는요. mu y분의 mu x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될 거 아닙니까? 1만 남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1만 남아요. 이렇게. 자, 1이라는 얘기죠. 1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자, 우리 예산선의 기울기 py분의 px하고 비교하는데 만약에
요게 이제 무차별곡선 이렇게 그린 거 아닌가? 이렇게 1이면 이렇게 항상 똑같아요. 길기가. 그러면 요게 자, 기울기가 요게 이제 요보다 크다. 예, 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갔어요? 길이가 크면요. 요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y제만 구입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게 1보다 작다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요 x제만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뭐 똑같다면 여러 개가 구입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효용함수가 x 플러스 y이고 x제 가격이 y제 가격보다 높답니다. 예를 들어 x제는 1원이고 2원이고 x제는 y제는 1원이라는 얘기죠. 얘가 더 크다면 그럼 얘가 길이가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 뭐만 구입해요? y제만 구입하는 겁니다. y제. 1번 틀렸네요. 2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효용함수가 그 미니멈 x-y 이럴 경우는 항상 동일한 양의 x와 y를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맞는 편입니다. 3번의 한계 대체율은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차별 곡선 있죠? 무차별 곡선의 이렇게 기울기 있죠? 요거의 한 점에서 기울기의 절대값 요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무차별 곡선이 교차할 수 없다는 성실 요거는 우리 무차별 곡선을 도출하면서 이행성 있죠? 강공준 여기에 따라 도출되는 겁니다. 맞는 거고 효용함수가 어쨌거나 u는 자, 거기 효용함수가 u는 x 플러스 y라고 했죠? tu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x 플러스 y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는 전부 다 뭐라고요? 완전 대체제입니다. 이런 형태 답을 하고요. 완전 대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tu가 이렇게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뭐라고요? 완전 대체제입니다. 자, tu는요. 루트를 씌웠다. x 플러스 y 이렇게 해도요. 완전 대체제입니다. 다만 이건 어떤 차이점이냐면 자, 요거는 x와 y제를 예컨대 자, x제, y제를요. 2배를 증가시켰다고 쳐볼게요. 소비량이. 그러면 얘는요. 딱 2배가 증가합니다. 2배. 얘는요. 자, 이거는 2배 이상이 증가합니다. 2배 이상. 요거는요. 2배 이하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차이가 있는 거지. 전부 다 뭐라고요? 요거는 완전 대체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5번 볼게요. 무차별 효용함수가 u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면 무차별 곡선은요 직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직선 아닙니까? 직선. 나는 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한번 MRS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한계 대체율은요 mu y분의 mu x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바꿔놔야 되겠죠. tu는 자 요거는 x의 제곱 플러스 2xy 이 y 플러스 y의 제곱 아닙니까? 이렇게 바꿔놨죠. 그러면 요거를 일단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요거는 2x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플러스 2y만 남고 이건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2x가 남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2y가 됩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1이 됩니다. 1. 그러니까 항상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가 1변분의 높이 아닙니까? 항상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무차별곡선의 형태 이런 거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건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그 소비 저축 선택 이론이라고 해서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자율 같은 게 올라간다 치자.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렇게 이게 이제 다 정상제로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한다면 자, 이 대체 효과 때문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때문에 자, 현재 소비에 대한 기회 비용이 커진 겁니다. 기회 비용이 커졌다 이겁니다. 현재 소비에 따른 기회 비용이 커지는 바람에 자, 아무래도 현재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이렇게 그 대신 저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축. 그 다음에요. 자, 미래 소비 있죠? 미래 소비를 늘리려고 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효과 때문에 요거는요, 그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채권자는요, 은행에 예치한 자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돈 받을 자. 자, 그리고 채무자는요, 은행에서 현재 돈을 빌린 자를 얘기합니다. 채무자. 그러면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래 받을 돈이 많아졌죠? 얘는요, 미래 받을 돈이 많아졌네요. 이렇게. 받을 돈이 커졌죠? 얘는요, 나중에 갚을 돈이 많아졌네요. 줄 돈이 많아졌네요.
줄 돈이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그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 그리고 채무자는요, 줄 돈이 많아지니까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채권자 같은 경우는요, 현재 소비가 됐든 미래 소비가 됐든 늘릴 수 있는 거죠. 현재 소비, 미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는요,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됐든 미래 소비가 됐든 줄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26번. 채권자의 기간 간 소비자 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옳은 것은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현재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커진다. 자, 틀렸고 2번 볼게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정상제의 경우에 소득, 이거는 좀 채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자. 그러니까 채무자 물어보는 게 아니죠. 채권자에 있으니까 이거 무시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채권자. 채권자의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정상제의 경우에 소득 효과에 의하여 현재 소비는 증가한다. 자,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증가했죠. 이렇게 현재 소비 증가했어요. 자,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치자. 그럼 대체 효과에 의해서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이렇게 C1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하는 겁니다. 기회비용. 거꾸로 해주면 돼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소비를 늘리고, 뭐하러 지금 당장 쓰려고 하죠? 미래 소비, 현재 소비를 늘리고 미래 소비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얘를 거꾸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자, 읽어볼게요. 3번에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대체 효과에 의하여 미래 소비는요, 미래 소비를 감소시키려고 하겠네요. 자,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지금 얼른 돈 쓰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소비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현재 소비는, 자, 현재 소비는요, 대체 효과 때문에 줄어들었죠. 그리고 자, 소득 효과 때문에 늘어났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알 수 없지만, 자, 그 미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미래 소비는요, 여기도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했죠. 증가했네요. 그래서 미래 소비는 증가한다 해줘야 됩니다. 1, 2, 3, 4 모두 옳은 소설이 아니라 2번 틀린 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소득을 현재 벌은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들어올 소득을 가정해서 전부 다 은행에서 빌렸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현재 최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현재 하나도 안 쓰고 예금만 하고 미래 소득 합쳐서 미래에 다 소비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C2가 바로 미래에 다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일단 일종의 예산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소비할 건가, 그 소득 저축에 관한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렸다.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소비는요, Y1이라고 치자. 미래 소비는요, Y2라고 해자. Y2.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이런 사람은요, 은행에서 돈도 빌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요, 빌리지도 않고, 아니면 나중에 빌려 쓰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만 쓰는 겁니다. 들어온 돈만 가지고 은행과는 상관없이 올해 소득은 올해 쓰고, 미래 소득은요, 미래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현재 소득에다 이만큼 더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 들어올 소득을 그걸 기초로 해서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그래서 이만큼 소득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차입자라는 겁니다. 차입자. 자, 차입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소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비한다면 이때는요, 현재는 조금만 소비하고 은행에다 예치했다가 미래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대출자가 되는 겁니다. 대출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채권자가 되고, 얘는요, 채무자가 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 행태를 보이는데, 27번 보겠습니다. 이 기간 최적 소비 선택 모형에서 일기 소비가 차입 제약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답니다. 정부가 2기에 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면 소득세 감면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일기 소비와 2기 소비는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는 일기 소비 총액, 요거는요, 2기를 전부 다 쓴다면, 이기 소득 총액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만약에, 자, 여기서 이제, 자, 현재 소비가 Y1이라고 치자. 미래 소득이요, Y2라고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은 차입 제약에 걸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차입은 하고 싶은데 현재 차입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이 너무 안 좋거나. 그래서 차입이 제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무차입 곡선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입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차입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비만 써야 되겠죠. 결국은 현재 소비만 써야 되니까 이 사람의 그 예산 제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결정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결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사람의 무차입 곡선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여기로 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게 바로 자, 이 사람의 현재 소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소비가 요건데 자, 근데 만약에 여기 보니까 정부가 소득세를 2기 때 감면해 주겠답니다. 감면해 주니까 아무래도 미래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무차입 곡선이 효용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무차입 곡선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소비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변함없는 겁니다. 다만 미래 소비가 이제 증가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Y2-로 이렇게. 정답은 2번입니다. 1기 소비는 불변이고 2기 소비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2기 소비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그걸로 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은 1기의 소비와 2기 소비로 구성된 효용함수. 이렇게. U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효용함수 어떻게 됐습니까? U는 자, 그 C1, C2 제곱입니다. C1, C2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때 값은 시점 간의 선택 모형에서 1기에 3천만 원, 2기에 3,3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답니다. 이자율 10%로 저축하거나 빌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의 소득은요, 1기 때 3천만 원, 2기 때는요 3,300만 원, 3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답니다. 3,300만 원 이렇게. 이게 소득이에요. 소득. 자, 그러면 이자율 10%로 저축하거나 빌릴 수가 있답니다. 1기의 최적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만약에 3천만 원을 3천이라고 칠게요. 3천만 원을 자, 하나도 쓰지 않고 예금한다면 이자가 10% 붙겠죠. 그래서 3,3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최대 얼마를 쓸 수 있어요? 6,600원을, 만원 무시할게요. 6,600원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선이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예산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1기의 최적 선택에 관한 모형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1기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소비를 할 것인가 그 얘기인데, 일단은 그 무차입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나 보게요. 무차입 곡선. 그러니까 MRS는요, 요거는 MUC2분의 MUC1이 되겠네요. MUC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C2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 C1, C2가 되겠네요. 요거를 C1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C2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이제 MRS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얘랑 약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이 C1분의 C2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MRS입니다. 그리고 예산선의 그 기울기, 예산선, 그리고 요거하고, 자, 요거하고 있잖아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를 일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1 플러스 R 해주면 돼요. 1 플러스 10%니까 0.1이죠. 이렇게 해서 일치시킨 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걸 계산해 보면 요거는, 자, 요걸 넘기게 되면 C2는요, 자, 1.1 곱하기 요거랑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2.2, 자, C1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제약선을 한번 공식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6,600이죠. 그래서 기울기는요, 1.1이 되겠네요. 1.1. 그래서, 자, 예산 제약식을 공식을 만든다면 C2는요, 마이너스 1.1 C1이 됩니다.
플러스 얼마라고요? 6,600이 되겠네요. 요게 바로 요 식 아닙니까? 요 식. 이렇게 C2는 마이너스 1.1, C1. 자, 그러면 요렇게 계산한 거 있죠? 요렇게 계산한 거하고 요 계산한 게 요거 아닙니까? 요거를 요거하고 다시 방정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C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2.2 C1 아닙니까? 요거는요. 마이너스 1.1 C1 플러스 6,600이죠. 자, 그러면 얘를 넘게 되면 3.3 C1이 되겠네요. 요거는요. 6,6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C1은요. 2,000이 되겠네요. 2,000. 그러니까 올해 소비가 얼마라고요? 2,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소비. 그러니까 올해 이 사람은요. 2,000원만 소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0원. 그러면 1,000원은 어떻게 해요? 요 예금하려고 하겠네요. 예금. 그러니까 2,000원은 소비하고 1,000원은요. 소비하려고 합니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1,000만 원을 저축할 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1,000만 원을 저축할 것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자, 이번에는 어떤 거 알아? 9번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일단, 이 무형자산이 있다고 치자. 무형자산. 자, 무형자산이 있는데, W로 할게요. 무형자산. 자, 이러한 형태로 TU가 이제 직선의 형태로 그린 거 있죠? 그러니까 직선의 형태. 이런 형태는요. 우염 중립형 투자자입니다. 우염 중립형. 자, 우염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염 중립형. 그리고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자, 이러한 형태로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위험한 자산이 많아질수록 그 효용이 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면 TU는요. 이게 루트가 들어갑니다. 루트 X 해주면 이걸 X 루트 뭐 W로 할까요? 이렇게 W에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W, 요거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걸 우염 기피형 혹은 우염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우염 기피형 아니면 우염 회피형 해줍니다. 우염 좀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이러한 형태로 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TU는요. 보통 이제 뭐 W 제곱이라든가 이런 형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걸요. 우염 애호가다 해줍니다. 우염이 좀 클수록 점점 소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우염 애호가 이렇게 합니다. 애호가.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어떻게 푸냐면 일단 이게 위험 자산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안전한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 이렇게 그다음에요 위험 자산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한 다음에 자 먼저 이렇게 먼저 안전한 자산에 대한 그 뭘요 확실 자산에 대한 가치를 먼저 딱 적어놓고 확실한 자산의 가치를 구하고 이때 확실한 자산의 효용 있죠? 요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험 자산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되는 가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기대 가치를 구한 다음에 기대되는 효용을 구해야 됩니다. 기대되는 효용. 요걸 구한 다음에 요 두 놈을 비교하는 겁니다. 요 두 놈을 딱 비교해요. 자, 그래서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위험한 자산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거 가입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이게 크다. 근데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클 경우는요. 위험한 자산은 투자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도박 안 하겠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요게 안 주어지고 요거랑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랑만 딱 주어졌을 경우에는 요게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자 공정 도박 혹은 공정 보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랑 똑같다면 예컨대 자 이 참가비하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기대가치. 자 기대가치가 똑같답니다. 참가비가 1,000원인데 여기 계산했던 기대가치가 1,000원이라 합니다. 기대가치가 1,000원이다. 이런 걸 뭐라고요? 공정도박이라는 겁니다. 공정도박.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금이 있고 보험료가 있다고 치자. 보험료가 있는데 요거하고 사고 확률하고 똑같답니다. 사고 날 확률하고 똑같대요. 이거를요. 공정보험이라는 겁니다. 공정보험. 네, 이런 상태라면
이런 상태라면 이렇게 만약에 얘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요. 오염 중립형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요. 오염 기피형 투자자가 있고 오염 뭐가 있어요? 오염 애호형 투자자가 있네요. 애호형. 그래서 오염 중립형 투자자는요. 얘랑 뭐 똑같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뭐 그 선택할지도 모르고 선택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차별하다는 얘기죠. 뭐 굳이 쓴다면 무차별하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무차별하다입니다. 근데 위험 기피형 투자자는요. 위험 싫어하죠. 그러니까 얘는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겁니다. 안전한 자산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자, 도박하는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라면 도박 안 해요. 근데 위험 애호 같은 경우는요. 좀 얘랑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위험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당연히 보험 가입 안 하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도박을 오히려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다면 도박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정리된 걸 가지고 3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9,000원. 자, 뒷면이 나오면요.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도박이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요. 일단 참가비는 이건 참가비라 할까요? 참가비. 요거는요. 기대 가치라 하는 겁니다. 기대 가치. 이렇게 할게요. 참가비는 제로라고 하죠. 별 말이 없으면. 자, 근데 동전이 나와서 9,000원 나오면 따고 뒷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답니다. 자, 그러면 9,000원 나오면 따니까 그래서 이때 동전은요.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반밖에 안 됩니다. 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0.5. 그 다음에 잃으면요. 마이너스 10,000원 아닙니까? 잃으면 10,000원 잃는다고 했죠. 그러면 곱하기 0.5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이게 기대가치 아닙니까? 마이너스 500원입니다. 자, 마이너스 500원인데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얘랑 이랑 똑같을 경우에 자, 위험 킵시아는요. 이런 거 뭐 도박 안 하려고 하지만 애호가는요. 도박하려고 하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요. 오히려 기대가치가 낮죠. 그래서 이거는 공정 도박이 아니죠. 다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갑은 누구예요? 자, 지금 여기 볼게요. 자, 갑은 오염 기피자입니다. 갑은 오염 기피자. 그리고 을은요. 오염 애호가입니다. 그 다음에 병은요. 오염 중립자입니다. 오염 중립자. 그러면 이때 갑 있죠? 예, 갑은 자, 지금 현재 만약에 얘랑이랑 똑같아도 참가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거 보험은 헷갈리니까 그죠? 참가하지 않은데 이거는 오히려 기대가치가 낮죠. 그러니까 아예 참가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1번은 오염 깊이도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참가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2번 볼게요. 도박에 참가하는 대가로 500원을 준다 하면 자 보세요. 500원 주면 참여하면 500원 주면은 여기다 플러스 500 들어오니까 결국은요 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공정 도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공정 도박이라면 갑은 공정 도박이라 하더라도 자 볼게요. 공정 도박이라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죠.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위험은 싫어하니까. 뭐 위험한 걸 투자합니까? 위험하지 않은 걸 선택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 2번 맞는 겁니다. 병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볼게요. 병은 누구예요? 네, 요 위험 중립형 아닙니까? 위험 중립형은요. 만약에 자, 요거는 지금 500원을 공짜로 주는 경우 아닙니다. 이 경우입니다. 그럼 만약에 얘랑 이랑 똑같을 경우 있죠. 똑같을 경우는요.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요. 똑같다면 그때는요.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차별하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중립형이라도 이렇게 이런 손해놓은 거는 안 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험한 걸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중립형이라도. 그 다음에 을은요. 이 도박에 을은요. 만약에 얘도 0원이고 기대가치도 0원이다. 그러면 반드시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이 경우에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이 효용함수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거의 효용도 계산돼서 이게 효용이 크다면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일단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알 수 없습니다. 을 같은 경우는 위험을 좋아하니까 얘라 요거 위험해서 더 효용이 크다면 이 마이너스지만 효용이 더 크다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효용함수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5번 볼게요. 앞면이 나올 때 따는 금액을 1,000원 올려서 자, 1,000원 올려서 10,000원으로 할게요. 10,000원.
그 다음에 그 만원하고 뒷면이 나올 때 잃는 금액을 1,000원 내려서 9,000으로 하겠답니다. 요거를 9,000으로 하겠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는 그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면 기대가치가 요거는 0이고 참값이 0이고 요거는 500이 됩니다. 500. 자, 그러면 이때는요. 자, 이 그 오염 기피형이라든가 오염 중립형 얘는 똑같아도 얘는요. 뭐 똑같아도 참여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500이나 더 기대가치가 높으니까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오염 애호가는 똑같아도 여기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 기대가치가 더 크죠. 당연히 참여합니다. 얘네들은 참여해요. 이렇게.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오염을 싫어하죠. 오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기대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효용을 주어져야 됩니다. 효용 함수가 주어져서 효용 함수를 계산해서 얘가 더 효용이 크면 요거 선택하려고 요거는요. 얘가 더 크면요. 얘가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과 아주 병과 을은 뭐 선택하는데 갑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갑은 효용함수가 주어져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주어져야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거기 그 29번 보겠습니다. 자, 철수가 x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효용함수는 u는 루트 x랍니다. u는요 루트 x다. 그러면 일단 오염 기피형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1년 후에 철수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는 90% 확률로 지금과 같이 1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 확률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0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자. 이 상황에 대하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오염 기피형 투자자는요. 어떻게 그려집니까? 효용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자, 100원. 자, 일단은 볼게요. 여기다가 기대 가치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자, 기대 가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대 효용을 구해야 됩니다.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기대 효용. 자, 기대 가치는요. 거기 보니까 자, 100원이 될 확률이 그 90% 확률로 지금과 같이 100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100원이 될 확률은 얼마요? 90%가 0.9네요. 그 다음에 10원이 될 확률은요. 그 0원이 될 확률. 0원이 될 확률은요. 10%죠. 0.1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요. 90이 되는 겁니다. 기대 가치는 얼마라고요? 90.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기대 효용은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루트 100 곱하기 0.9. 자, 플러스 루트 0 곱하기 0.1 해주면 됩니다. 얘는 계산하면 안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루트 100이면요. 10의 제곱 아닙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10만 남아요. 10 곱하기 0.9니까 이제 9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100입니다. 100. 근데 자, 100인데 이런 식으로 기대 가치는요. 100 곱하기 0.9 플러스 10 곱하기 100 곱하기 0.9 플러스 0 곱하기 0.1 있죠. 0.1 이렇게 하면요. 요게 기대 가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평균 기대 가치 이게 이제 9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90이 되고 만약에 이게 확실한 자산이라면 이 사람 느끼는 만족감, 효용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누구예요? 그 위험을 싫어하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요. 이만큼밖에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확실한 자산이라면 만족감이 이만큼인데 현재는요. 만족감이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요거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요. 요게 이 90을 자, 기대 효용을 계산했더니 9가 된 거죠. 이때 효용이 9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확실한 자산이면 더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위험이 있는 자산이니까 효용이 이렇게 작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요거 있죠. 요게 기대 효용 9원을 만족시키는 확실한 자산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기대 효용 9원을 만족시키는요. 확실한 자산하면요. 루트 x 이꼴 9해주면 돼요. 그럼 요 계산하면요. 81이 되겠네요. 81을. 9의 제곱 아닌가? 이 8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은요. 네, 그러니까 100원을 받기 위해서 이만큼 정도는요. 보험에 가입할 용의가 있는 겁니다. 최대한 이만큼을 보험 가입해서 나중에 이만큼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구한테 이걸 이 오염자를 팔더라도 81원 이상은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볼게요.
이만큼이 10원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정보험료라고 해서 이거는 사고 확률에 따라서 이 누구예요? 그 보험사가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내야 될 금액입니다. 공정보험료다. 그리고 요거는 위험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위험 기피형 투자자가 이 정도는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9원입니다. 이게 결국은요, 보험사 입장에서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이익이다. 자, 읽어볼게요. 1번 보시면, 자, 영수가 철수의 전 재산을 85원에 사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 81원에도 팔 의용이가 있는 거죠. 근데 85원에 사겠다고 한다면 철수는요, 영수에게 이 재산을 기꺼이 팔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철수는 최대 19원을 내고, 이게 합치면 얼마라고요? 19원입니다. 19원을 내고 사고 발생 시 100원을 지급해주는 보험을 가입할 요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철수가 90원과 현재의 자산을 놓고, 자, 90원과 자, 현재의 재산을 놓고, 현재의 재산은 자, 지금 기대가치가 얼마라고요? 90원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랑 비교한다면 현재 공정 도박 아닙니까? 일종의 공정보험입니다. 보험 그럼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 기피형이라고 했죠. 위험 기피형이니까 뭐하러 위험한 걸 선택합니까? 위험하지 않은 걸 선택하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다시 3번 볼게요. 철수가 90원과 현재 재산을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90원을 택했다면 요걸 택했죠. 그럼 이 사람은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위험 기피형 투자자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보험회사는 철수의 재산을 보험에 가입시켜 줌으로써, 보험에 가입시켜 주면서 9원 있죠. 9원만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9원만큼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이 틀에 맞춰서 이제 정리하시면 무리 없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극빈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쌀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거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이때 자, 만약에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걸요 현금 보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로 쌀 같은 걸로 직접 지원 줄 수도 있겠네요. 이걸요 현물 보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쌀 가격을 굉장히 싸게 인하시킬 수 있죠. 이걸 가격 할인이다. 혹은요 가격 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 할인. 그래서 이 효용적 측면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현금 보조가 가장 효용이 큽니다. 그 다음에 현물 보조, 가격 할인,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 보조 같은 경우는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 있죠. 그러니까 자, 더 좋아하는 상품을 더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더 구입. 근데 왜 제일 효용이 만족감이 떨어지냐? 이거는요, 일종의 대체 효과 때문에 사중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사중적 손실. 자, 그러다 보니까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거는요, 현금 보조가 가장 좋다 해줍니다. 자, 근데 소비 장려 측면에서는 이런 물건을 자꾸 이 소비하라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의 장려 측면에서, 소비 장려 측면에서는요, 현금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현물 보조가 있고, 그다음 뭐라고요? 가격 할인이 있는데, 가격 할인. 자, 이때는요, 이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얘가 가장 소비 장려 측면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요, 이렇게 어떤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물건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물건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라 합니다. 가장 선호되는 물건이라 합니다. 좋아하는 물건. 이럴 경우는요, 얘나 얘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 그래프 같은 걸로 물어보기보다는 이렇게 말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말로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1번 볼게요.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생필품의 소비도 감소함에 따라서 정부는 현금 지급, 그 다음에 현물 지급, 현물 지급, 그 다음에
생필품 값을 할인해주는 가격 보조. 이렇게 자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수단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보조 방식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가구당 동일하게 20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나가는 돈 한 200만 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필품과 현금에 대한 저소득층의 효용 함수는요. 자, 루트 XM이라고 할 때 정부 지원 방식의 그 효과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생필품이 열등제일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 현금 지급보다는 현물 지급 방식이 더 만족감이 큰다. 지금은 이거는요. 열등제냐, 아니면요. 정상제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열등제가 될 수도 있고 정상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효용 증가 측면 아닙니까? 자, 효용 더 큰 만족을 주는 게 뭐예요? 효용 아닙니까? 그래. 큰 만족을 주는 거는요. 현금 보조가 현물 보조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꿔놔야 되네요. 현금 지급보다 현물 지급 방식이 더 큰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 지급과 현물 지급을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현물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 방식보다는요. 자, 다시 할게요. 현금 지급보다 현물 지급 방식이 이렇게 꼴려줘요. 현물 지급 방식보다는요. 현금 지급 방식이 효용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크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현금 지급 방식에 비하여 가격 보조 방식이 저소득층의 생필품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 측면에서 소비 장려 측면에서는요. 현물 지급 방식이 가격 보조 방식보다는 이거는 소비 장려 측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 보조 방식이 이거 가격 보조 방식이죠. 이게 현물 보조 방식에 비하여 가격 보조 방식이 소비를 더 촉진한다. 이거 맞네요. 이거 맞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현금 지급 방식이 생필품 소비의 극대화를 위해서는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자, 소비의 극대화를 위해서는요.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가격 할인, 가격 보조가 가장 극대화되는 방식입니다. 4번에 볼게요. 생필품의 정상제일 경우에만 현물 지급이 현금 지급 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이거는 정상제나 열등제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우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물건이 가장 선호될 때가 같은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물건이 가장 선호될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저소득층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면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가장 극대화되는 건요. 현금 보조입니다. 현금. 그래서 가격 보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라 현금 보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 이론을 이 정도에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몇 번이고 풀어보시면서 숙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좀 빠른 속도로. 자, 잠깐만 끊었다가 생산자 이론 넘어가겠습니다.